자,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 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1억 6천 적게 쓰고도 1등 돼버렸죠. 많이 쓴 사람 떨어버렸어요. 무효가 돼가지고. 자, 봅니다. 12에 10469. 12에 10429. 자, 봅니다. 물건 번호 2번 잡봅니다. 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장인데 어떤 분이 이제 낙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공장을. 왜 받나 했더니, 공장에 이 낙찰을 받으면은 지금 이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를 쪼개 가지고 이 쪼개더라도 공장을 4개를 분할해서 새로 신축해도 좋겠다, 이런 땅입니다. 땅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자, 공장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 빗금된 거 있죠? 아래로. 이거는 2층입니다. 2층.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서 요까지는 1층입니다. 1층. 이해갑니까? 줄로 하나 칠한 거는 1층이고, 쌍방향으로 칠한 것은 2층이고, 요 점선이죠, 점선. 요거 2개는 미등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딱 보면 뭐 알아야 돼. 다시. 요거는 1층, 요거는 2층, 요거 2개는 미등기. 그 다음에 잔잔하게 점선 붙은 거, 요거도 미등기다. 아시겠죠? 자, 이 공장을 이분이 낙찰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1등이 안 되고 2등이 돼버렸어요. 2등이. 그때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은, 누가 1등의 사람은 18억 9천에 들어왔어요. 18억 9천. 그래가지고 우리는 2등이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점심 한 그릇 우두붓기 틀렸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집행관이 이렇게 보더니, 데리러 오셨네요. 이제 제복을 입었더라고, 공장에. 유니폼을 입고 왔었어요. 아마 전무이사나 좀 되는 것 같아요. 폼을 보니까. 그래서 데리러 오시는데 이렇게 보더니, 법인 등기부 등본이 빠졌대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 공장, 등기부 등본 빠졌는데,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2시인데, 그러면은, 공장 어디요? 이렇게 부사이다. 그럼 몇 시간 줄까요? 4시간 주십시오. 좋다. 그러면 4시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완하면은 1등이 됩니다. 근데 한 6년 전에 2013년도 7월 1일부터는 보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넣어가지고 무효처리 되어버렸어요. 되고 우리가 1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 잡겠었죠?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잡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이 돼버렸죠. 2등이 아니고 1등이 돼버렸죠. 기분 좋죠? 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사장님하고 몇 명이서 식당 갔습니다. 갔더니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1억 6천 사겠어요. 이때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8억 9천하고 17억 3천 1억 맞죠?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령역 갈비집 왔는데, 사장님! 갈비 최고 비싼 거, 쓰리펄인가? 빨리 들어. 아마 최고 비싼 거 가고. 그럼 식사를 하더니, 원장님, 우리 부부하고, 원장 부부하고, 우리 조대표 부부하고, 전부 다 올해 미국에 같이 부부 동반 여행 갑시다! 이러더니,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양반이. 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만약에 와 그때 당신이 미국 가자 했지 않느냐, 빨리 지금이라도 표 끊어라. 1,000만 원 들든지 뭐 빨리 끊어라. 그러면은 저 사람 일하면 됩니다. 황 원장, 채권 소멸시효라고 아십니까? 시효가 끝났다고 할 말 없어요. 자, 시효가입니다. 우리 묻고 한 거는 밥값 숙박비는 1년이에요. 그럼 이런 채권은 예로 법무사 비용이다. 우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관리비가 많이 밀려서, 그죠? 관리비가 300만 밀려서,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상가는 한 7년치 밀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채권 시효는 우리가 관리비는 몇 년이죠? 최고 3년 이내죠. 3년 이내. 그래서 이제 관리비는 3년입니다. 공사대금, 관리비, 뭐 이것도 유치권, 이것들은 3년이에요. 3년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내가 한 5억 떼mus어요. 은행에 부실이 한 5억 생겼어요. 옛날에 8억을 빌렸는데 경매하다 보니까 상가하고 합쳐봤자 한 3억밖에 안 됐어요. 낙찰이. 그래 5억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상사채권, 은행 채권은 5년 동안을 지나가면은 이것도 채권 소멸시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5년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세요. 5년 넘으면 됩니다. 그럼 개인 간의 차용금 정서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알겠죠? 그래서 12년 만에 돈 빌려간 놈이 그때 텔레비 나왔어. 가맹점을 100개나 해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떠들고 난리야. 그래서 10년 돼서, 야, 그때 내 돈 3억 내놔라 하고 연락을 했더니, 소송 걸었더니, 법정에서, 재판장님, 10년이 넘은 건데요.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삐면은, 볼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끝납니다. 그게 시효입니다. 그래서 시효를 잘 관리하셔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미국 티켓을 아마 내놔도 안 내놔할 것 같아요. 3년 지냈다고, 시효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1등이 뭐 빠졌죠? 아까 전에? 뭐가 빠졌는데, 이 사람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반해서 무효됐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은, 이 하동군에 이 대지가 나왔어요. 19-278. 요 대지가 나왔는데, 요거를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뭘 준비해 가야 되냐면, 19에 몇 번이죠? 2178이가? 자, 봅니다. 자, 하동에, 팔린대. 6월 20일은 문제입니까? 어제네. 아이고, 어제 팔렸구나. 안 팔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야 되는데,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일단 팔리는 팔렸는데, 대지가 404평인데, 404평인데, 8,500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2,704명 들었다, 그죠? 4명. 이때까지는 조용하더니, 그죠? 조용하더니,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죠? 보통, 근데 일이 7차가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항시 마지막 차수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여기 최저가다 하고 걸어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5차, 6차, 7차 내려가는 거는 요걸 없애버리고 앞차서 조금 플러스 할까 마이너스 할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됐다죠. 2,795만 원 됐네. 자, 됐는데 요거를 만약에 낙차 받으라고 하면 요 하동인데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는? 하동 가야 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죠? 요 가야 되겠죠? 자,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아침 10시에 가면은 보통 10분간 이제 집행관이 설명합니다. 집행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플러스 1시간을 주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대법원 규칙에 보니까. 그럼 보통은 11시 10분이 많고 또 어떤 법원은 11시 20분, 어떤 법원은 11시 30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고마 11시 10분에 마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법원에 가면 됩니다. 갈 때 요 낙찰받은 이분은 뭐 준비해 갔습니까, 지금? 뭘 준비해 갔죠? 요게 떨어진 금액의 10%가 있어요. 10%. 요놈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야 됩니다. 도장. 근데 도장을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잡혀서, 그럼 못 잡니까? 이거 있죠, 이거 손도장. 이거 하면 됩니다. 신분증 잡혀서,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갑을 통째 잡혔다. 그건 안 됩니다. 신분증 잡혀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도장은 손도장쯤 됐다. 그럼 요 또 이름으로 봐요. 원장님, 요게, 정확히 따지면은 2,228,400원인데 구독션은 223만 원 해놨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저는 보통 여기서 하나 띠삐고 수표 하나 끊으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데 구독션을 이렇게 반올림 해놨어요. 상관없습니다. 똑같거나 10% 똑같거나 조금 반올림 상관없어요. 근데 최저 금액에서 10%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은 요 금액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 띄고, 꽃피 하나 띄삐고, 그 다음에 수표를 하나 끊으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 하든지, 구독션처럼 반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금액에 10% 가도 그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상관없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웠다, 그죠? 우리 갈 때는 신분증, 도장 10%를 가져간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상가가 있어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일단 경매 입찰할 때 필수 수리가 있대요. 신분증, 도장 10%. 요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가야 되고요. 요거는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면요. 3대 비치하는 서류가 있어요. 대봉투, 소봉투, 기립찰표. 자, 요거는 법원 가면은 무조건 있습니다. 요거는 있어요.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쓰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나의 명의로 할 때는, 자, 봅니다. 발급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을 한다. 자, 예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넣었는데, 인감증명서 넣었는데, 6개월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경매법정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3개월 아니고 6개월이에요.
근데 넘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아까 법인 등 넣었는데 작년에 뭐 1년 뒤에 그거 왔어. 그거 안 됩니다. 무효처리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 낙찰 받을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4명이라 할 때는 신분증 본인들랑 10% 보증금인데 대리로 갈 때는 대리로 가는 사람의 신분증 2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는 사람은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 보통 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본인 안에 맡기는 사람이 있고 위에는 내가 들어가고 대신 가니까 또 넘기면은 거꾸로입니다. 나는 밑으로 가고 등기될 사람은 위에 본인 안에 찍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지난번에 보니까요. 여기는 위임장을 받아오나 안 왔고 여기 기입찰표에 위에다 등기할 그 사람만 이름 쓰고 내 이름을 밑에 안 적는 거 있어요. 도장도 안 찍고. 그거 안 됩니다. 무효처리 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임장 받을 때는 맡기는 사람이 A다 그러면 A가 밑에 있고 위에가 B가 내가 올라오고 거꾸로는 입찰표에는 B가 밑에 내려오고 A가 위에 가고. 이해가시죠? 그렇게 서류를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명이 하려고 하면 아까 했다 그죠? 주식회사 이런 겁니다. 주식회사 명의를 하려고 하면은 대표회사 신분증, 대표회사 도장,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 등록 사본 10%. 자, 요거는 사업자 등록 사본 안 가도 되는데 사업자 번호를 적어라 되죠. 문효가 씹어져 이어놨습니다. 이거는 갈로입니다. 안 가도 되는데 번호는 외워야 되겠다. 번호는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 번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어놨어요. 이어놨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갈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되는데 넣으세요. 이거를 아시겠죠? 대리로 가도 마찬가지고 넣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공동명의 때. 자, 아파트를 부부명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건 똑같는데 추가되는 서류가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식이 2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것도 법정 가면 있습니다. 양식에 2개 다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이다. 지분일 낙찰을 공유자가, 자, 형님이 돌아가셨어. 형님이 경매당해요. 5분의 1 지분이. 그러면 동생이 낙찰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동생의 신분증하고 동생 도장하고 10% 보증금하고, 자, 10% 챙기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가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우선 매수 신고인 납부서 그런 양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나 지분 공유자 우선 매수 할 때는 추가 서류가 2개 더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추가 서류. 그거를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한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님이 요거를 낙찰 받겠다고 전화 옵니다. 자기 지부이라고. 14에 1214 봅니다. 자, 이거 보니까 1214를 치니까요. 여기에 이제 382만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지분이 없어요. 잡종지 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분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공유자가 되면요, 보통 연락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요 땅인데, 요 땅이 지금 나왔고요. 여기 이제 땅이 나왔고, 이 땅이 나오고, 여기 1번이고,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뭐 나왔어요. 지분 물건 번호가. 자,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3분의 1, 이게 오차건시 지분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 토지 등기부에 보면은, 등기부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약표가 있어요. 요약표가 있는데, 요거는, 등기부에 요약표가 있는 것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리 뛸락 하면은 등기부 등본 발급할 때 열람 눌리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누르기 딱 좌측에 보면 요약한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요약 누르고 열람 누르면 이게 딱 나와요. 자, 요 분께는 이분께 이제 경매가 되는데, 지분이 3을 되는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싶다. 이분이 제 위에 형님이니까 받고 싶다. 연락 왔어요. 그럼 뭐 짜면 될까? 내가 뭐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하세요. 이날도 10% 준비가 하고, 알겠죠? 매달 가면은 일당이 한 100만원씩 떨어집니다. 괜찮죠? 유찰되면. 자, 근데 이날에 갔는데 여기 보면은 물건번호 2번에 요 법인이 2개 다 들어왔습니다. 물건번호 2번에도 여기 보면 SSS라는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낚아챘어요. 요거를 가져가고 1번도 들어. 그럼 이 법인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전체 경매했더니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전체 경매했더니 6천만원 정도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나누기 3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받아갔어요. 600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많이 버렸어요. 근데 1번 물건 챙기려고 했는데 그때 공유자 요 황덕진 씨가 손을 들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손 들고 뭐 해야 됩니까? 잠깐 해야 되죠. 그때 하전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뭐 사건으로 올 때는 참아야 돼. 그래갖고 잠깐 이렇게 하고 내가 공유자인데 SSNG 뭐 그 법인에서 사겠다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앞으로 오케이 이 됩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는 시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1등이 됐다. 1등이 돼가지고 요거를 싸게, 그죠? 한 2천만 원 되는 건데 싸게 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서류가 뭐 필요하냐 하면요. 이게 두 개 필요합니다. 공유자는 이 통지서가 와요. 법원에서. 통지서 가지고 선생님이 10분의 1 가지고, 그죠?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10분의 1 가지고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라고 통지서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하고 우선 매수 신고인의 본인 납부 양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써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래요. 보통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데, 문제가 10%안 동안 사람이 가끔 있죠. 그거 안 됩니다. 통장에 있는데요. 통장? 그냥 떼올게요. 그거 안 됩니다. 딱 들고 있어야 있어야 되고. 자, 그럼 공매는 어쩌면 될까, 공매. 경매는 막 버쩍 손들어 드시고, 공매는 그러면 어쩌합니까? 월화수 입찰하죠. 5차쯤 떨어져가지고, 목요일 본께는 개찰이 한께는 누가 딱 떼버렸어. 떼었다 하면은, 형님이 그러면 어째 되면 그러면, 여러 공매가 움직였다 그러면, 형님이 목요일날 11시 개찰이 되는 걸 딱 보고, 누가 380만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어디 가나 그러면은, 자산관리공사, 요 경남 같으면은 경남지역본부가 중앙동에 있어요. STS 20층에. 그거 가서 10% 들고, 10% 들고, 가서 내가 공유자인데 우수 매수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법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죠? 어려움 없습니다. 그때 딱 잘 맞춰야 돼. 그때 1박 2일 때, 목금 1박 2일, 그때 딱 잘 가야 되는데, 그때 못 밟혔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날 월요일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목요일 날, 보통, 우리 압류재산은 월, 화, 수요일 5시까지 마감하고, 목요일 11시 개찰하고, 금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여러분 가면 되겠습니다. 목금에 가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봅니다.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285%. 자, 이겁니다. 아까 그 물건번호 2번 있죠? 법인에서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전체를 해줬더니 6,100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631만원을 3분의 1 사가지고, 그죠? 630 사가지고, 전체로 해줬더니 여기에 6,100에 팔리더라. 나누기 4만이 한 2천만 되죠? 그러면은 600만짜리가 2천만원 되니까 수입이 짭짤하죠? 벌써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1,300만원 수익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15에 50083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법인에 했을까? 자,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전체를 107평을 법인에서 여러분 이름이 앞으로 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죠?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전체를 경매를 넣어주니까 3명이서 6,100에 팔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법인은 언제 있어요? 여기 5차근 지분을 법인에서 경매로 산데 3분을 살 때를 보면은 물건 번호가 2번입니다. 2번 물건 번호 2번이죠. 2번을 지분을 630에 샀는데 잔금 치렀죠. 자, 630만 1300짜리를 630만원 주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2014년 12월 17일에 잔금을 치르고, 자, 잘 봅니다. 치르고 그 다음에 경매를 전체를 이렇게 넣어줬더니 배당이 언제 되나 그러면 2015년 11월 26일에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나누기 3을 하니까 2천만원 정도 주더라. 그죠? 그럼 주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팔린 거는 이런 거예요. 땅이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까 형님이 받은 거는 이 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법인이 받은 건 지금 요 땅이었다. 돈을 물었다, 안 물었다? 일단 물었죠? 색깔이 여기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은 거죠? 계획가지 이런 거죠? 자, 일단 색깔이 좋아요. 길도 물었어요. 자, 요거를, 샀더니, 자, 그러고 보통 보면 이래요. 이게, 제가 그 다음 쭉 보니까, 돈이 좀 되는 거는요, 보통 마을에 같이 낑겨 있는 땅이 돈이 되더라고. 그 다음 쭉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가 있습니다. 어울리가 있고,
저 어디 먼 땅에 하나 있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멀리 떨어진 거, 길도 없는 거, 이런 건 돈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전체를 경매에 넣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같으면요, 전체 이렇게 경매를 넣어가지고 날짜가 2015년 9월 24일 여기 14일 전 되면은 이게 나타나죠? 구독선에서. 그럼 요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다가 뿌려야 됩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 뿌려야 돼.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이 한 100장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동네방네 아침에 다 갖다 놨습니다. 무슨 말이죠? 107평 경매가 놓고 딱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디 땅인데? 아이고, 그 사람 그때 뭐 경매 놓고 딱 하더만 그게 이제 다시 놓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러면 니도 나도 막 살라고 하겠죠? 그럼 아침에 새벽에 경매 정보지 있죠? 그 한 페이지를 경매 놓고 도면까지 넣어가지고 대문 앞에 딱 그냥 놓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싸움하겠죠? 내 거다! 네 거다! 이래갖고 이제 군이 달아가지고 아마 6,100이 아니라 뭐 8,100까지도 팔릴 겁니다. 원래 그 땅은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요. 잘 아니까. 알겠죠? 저거는 보통 압니다. 우리 땅이 평당 80, 90, 100만 원인데 6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놓으면 싸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 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 사람은 법인을 낙찰받았는데 개인이 받았는데 이 법인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거? 법인을 받을 때. 자, 물어봅시다. 얘로 아까 2천만 원 배당을 받아갖고 얘로 1,250만 원 나가다 시작. 개인 같으면 세금이 1년 미만입니다. 지금 11달 걸렸어요. 자, 잘 보세요. 대금 납부는 2014년 12월 17일 했는데 배당은요 2015년도 11월 달입니다. 만 11개월 걸렸어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공유물납차 받아서 소송 한번 거쳐서 공유물납 소송해서 그 다음에 전체 경매에서 낙찰되고 배당받는 시기가 빨리 되면은 11일도 되더라고, 이 사람은. 이해가죠? 자, 다시. 이 사람이 잔금 넣은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2014년 12월 19일에 이전 받았죠? 배당은, 전체 해주니까 배당은 2015년 11일이니까 요것하고, 요 놈하고 비교하면은 11달밖에 안 됐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632만원을 줬는데 2천만원을 632만원 줬는데 2천만원 배당을 받더라. 그래서 그럼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개인 명의로 옛날에 요거를 낙찰을 받았으면은 1250이 남았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가, 자, 개인 보자. 개인이 예로 1250 남았어요. 1250. 그럼 뭐 세금은 얼마입니까? 1년 미만이면 일단 마이너스 250 빼죠. 1년에 한 컷이 250 빠지는 거죠. 그러면 1,000만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으면은 얼마입니까, 세금이? 1년 미만 550. 자, 13개월 만에 만약에 배당이 됐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40. 자, 됐죠? 1년, 그리고 2년 지나서 배당이 됐어요. 2년 지나서. 요거는 1년 미만이고, 1년에서 2년 동이고, 2년 지내서 배당이 됐어.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6.6에서 46.2% 누진세죠? 누진세.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같으면은 66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11%가 더 붙어요. 그럼 110만 원 더 붙여야 돼. 이해가시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 176만 원. 알겠죠? 176만 원 내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은 뭐냐, 법인은?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1억을 벌였는데 총 수입을 해보니까 작년에 1억을 까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도 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법인은 또 그런 게 있어요. 5년 동안에 누적 손실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상시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아마 막 3, 4년 동안에 1억을 마이너스 가서 코로나 때문에 1억을 내가 까먹었으니까 내년에 1억 벌여도 아마 땡땡 차고 내년에 세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럼 1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예로 사장님 인건비 3천만 원 빼고 종업 하나 3천 빼니까 6천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 기름값하고 2천이 빠져나오고 결국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죠? 11%. 11%. 그럼 220만 원이죠? 1억 벌었을 때 220만 원인데 2천만 원 남았으니까 220만 원인데 토지는 또 11%더 붙어요. 11%더 붙어요. 플러스 11%. 토지하고 주택은 11%에서 플러스 11%또 붙어요. 붙는데 요것도 또 지금 엊그제 발표를 보니까
주택은 앞으로 안 되겠다. 11% 아니고 주택은 11% 플러스 22% 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지금 난리 났어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 때문에. 자, 그거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많이 벌였다 이 말입니다. 630원 낙찰 받아가지고 6,100에 팔리니까 한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배당 받아갖고 1,300만 원 수익이 나왔다. 법인이.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314% 벌었대요. 314%. 어령 땅입니다. 어령에 14에 7564 봅니다. 14, 7564. 자, 어령 땅 봅니다. 어령 땅을 경매 넣으세요. 여기 이제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데, 봉성생님이, 이 충청도 부입니다. 충청도 우리 봉성생님이 경매를 넣습니다. 자기가 받을 때는, 이게 전체라니까 2,400에 물론 팔있지만은, 이 봉성생이 낙찰 받을 때는요, 자, 요겁니다. 요 받을 때는 거의 3분의 1 받아요. 3분의 1을 요 봅니다. 자, 눌러볼게요. 3분의 1을 얼마 샀느냐? 내가 보니까 3분의 1을 지분이 넣었을 때 94평 지분 넣을 때 300만 줬어요. 300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잔금을 치르고 3분의 1 치르고 경매를 넣어주니까 5명이 붙어서 2,400이 되더라. 자기가 받은 거는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게 3월 하니까 한 800만 원 배당이 되는데 자기 투자한 거는 원래 300입니다. 그러면 300 투자하고 800 받으면 괜찮은 거죠? 자, 3,000 투자했는데 8,000 배당 받았어. 기한 겁니까? 더 좋은 기고. 자, 똑같습니다. 수익률은. 그래서 땅은 이런 거예요. 땅은 보니까 요거도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농지입니다. 마을 입구에 이런 농지가 이제 나옵니다. 농지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요 두 필지인데, 요 두 필지입니다. 요 두 필지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요렇게 이제 여기 절반 뭐 놓은 건데, 전자지도를 보니까요, 이 나죠. 요것도 보면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땅입니다. 입구에. 그럼 요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요거를 샀어요. 요 다리 안에 있죠. 요 땅을 지분을 아까 봉선생님이 얼마 샀나 그러면은 3분의 1을 295만원 주고 샀는데 말이죠. 3분의 1. 그죠? 295만원 주고. 요 보면은, 전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분입니다. 14, 91. 거의 뭐 두 개 합치니까 3분의 1 좀 돼요. 3분의 1을 한 300 주고 사가지고, 전체를 경매에 넣어주니까, 2,400에 팔려서 한 800만원 배당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면, 요게 자주 등장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주 등장해야 됩니다. 지분 낙찰 받았어. 자, 수익을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